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정권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재명이가 오늘 이제 재판에 출석했지 않습니까? 본격적으로 활동을 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활동 국면으로 들어갔다. 이게 이제 보이고, 그 다음에는요, 그동안의 단식이 가짜 단식이었다고 하는 것이 눈에 확실하게 드러났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돌출 행동을 오늘 저는요, 두 가지를 이재명이가 보여줬다고 해요. 하나는 정진상이 이렇게 이렇게 아는 거, 허가한 거 하나고, 그 다음에는요, 지금 방금 속보로 떴는데요. 지금 국회에 전격적으로 출석을 했는데 쇼를 했어요. 뭐 자동차 수리해서 맡겨가지고 택시를 타고 등단을 했습니다. 국회. 단식 이후 처음 나왔는데 이것도 돌출 행보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쇼의 연속입니다. 자, 여기 쇼에 넘어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쇼의 실질적인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를 제가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검찰은 이제 뭐 이재명이 쇼한다는 거, 검찰은 저보다 머리가 100배 좋은 인재들이 모였는데 왜 모르겠습니까? 쇼가 쇼로 끝나지 않도록 하겠다. 그래서요, 검찰에서는 전공법을 채택하기로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검찰에서의 전공법 뭐예요? 검찰은 뭐 사실 구속해서 재판받게 하는 게 범죄인한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원칙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제 전공법이죠. 법을 법대로 집행하는 거. 그래서 영장 재청구한다. 그 다음에 분리 기소한다. 이게 전공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추가적으로 또 보도가 많이 되고 있는데 다시 정리해서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요. 지금 이제 검찰이 이렇게 전공법으로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기고만장하잖아요. 영장이 기각되니까 끝난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거 천만의 말씀. 그래서 제가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그 1차적으로 이재명의 방탄, 이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서 이균영 후보자를 갖다가 딱 35년 만에 부결시켜버렸어요. 자, 그래서 이 방탄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검찰은 전공법으로 맞서고 있고, 자, 강대강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원칙과 시스템이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야 되잖아요. 이래서 여론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잠자지 않고 열심히 보도하는 이유 중에 바로 하나가 이재명의 여론 공작에 우리가 져서야 되겠느냐는 아주 단순한 논리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지금 이 검찰에서 전공법으로 가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제가 언론 보도를 쭉 보니까 김만배의 지금 마음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김만배. 유독 이게 범인들이요. 검찰에 불려가가지고 수사를 받으면서 이게 마음이 바뀐다. 이게 검찰한테는 굉장한 청신호가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입을 절대로 안 열었던 인간 중에 인간, XX라고 볼 수 있죠. 이게 바로 누구냐? 김만배예요. 김만배는 여전히 2027년 동안 되라. 내가 뭐 기자 출신이니까 문화체육부 장관을 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장 할 수 있다. 이 착각과 꿈에 사로잡힌 인간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돼요. 그래서 입을 지금까지 꽉 다물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보도를 보니까 입을 요즘 살살살 열고 있다고 하는데 이 열기는 여는데요. 이게 자꾸 또 말을 바꿔간대요. 이게 이럴 때 쓰레기라는 말을 해야 되겠죠. 이거 누구죠? 저 김만배 이거 쓰레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유동규 본부장 같이 입을 한번 열었으면 초지일관 진실을 밝혀야 되겠다. 이러고 고하고 가야죠. 예, 김만배는 여전히 속된 말로 짱구를 돌리고 있어요. 예, 이재명이 짱구 돌리듯이. 예, 그래서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박병건, 이거 종북 좌파라고 볼 수 있잖아요. 박병건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름 다 기억나시죠? 정진석 실형 6개월 선고. 이게 이제 진정이 들어갔는데 진정 이거 조사할 가치가 없다. 그래서 검찰에서 이 정리를 했고 이 국법법 위반 혐의 대신에 다른 혐의와 관련해서는 지금 계속해서 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께 이제 하나씩 풀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우선 이재명이의 재판 끝난 다음에 힘도 좋아요. 힘이 없어서 건강이 안 좋아서 1시간 20분밖에 하지 않았고 전면 부인하는 걸로만 일관했고요. 또 하나의 행태는 바로 이 정진상이를 딱 끌어안는 게 정진상이를 끌어안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 이게 쇼다. 이렇게 봐요. 이재명한테는 쇼가 아니죠. 이재명한테는 법률적 의미를 담고 있다. 이게 저의 판단인데, 자, 이재명이가요, 이거 참 막말로 해서 얼굴 보십시오. 얼굴보다도 더 이 폄훼하는 발언 있잖아요. 그거는 여러분들의 장강에 맡기고, 이재명이 얼굴, 미소 짓는 이 얼굴 보십시오. 야, 이거 가증스럽게 짝이 없는 인간 아니겠어요?
내가 이겼다는 거죠. 나는 무죄라는 거죠. 이 얼굴 표정도 다 쇼를 하는 거예요. 이 눈매 보십시오. 물론 뭐 닌게도 맞고 녹색병원에서 얼마나 극진한 황제 치료를 하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가짜 단식에 황제 치료에 그러니까 이게 얼굴 보라고요. 머리만 일부러 머리 염색을 일부러 하는 거예요. 피해자 코스프레의 일종이에요. 내가 검찰 수사받고 스트레스 받다 보니까 머리 염색은 신경 안 써. 지금 이거잖아요. 그래서 몸이 초췌하게 보이는 지금 연기를 하고 있다니까요. 자, 그래서 제가 자료 화면을 많이 모았어요. 자, 요것도 한번 보십시오. 자, 요것도 보시면 요 제스처 기가 막히시죠? 예, 이 눈 꼬랑지 내리는 꼬랑지 올리고 쳐다보는 거 보시죠. 도끼가 그냥 아이고 그냥 예. 자, 이 눈을 보십시오. 이 눈 여러분들 이 눈 무섭지 않습니까? 이 눈을 한번 보시라니까요. 이게 얼마나 이게 무서운 눈입니까? 예,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러한 눈매를 보시면 여러분들께서 예, 제가 조금 전에 너무 이제 화면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화면이 지금 싹 다 어디로 갔는지 이게 또 없어졌네요. 예, 그래서 조금 전에 여러분께 보여드렸던 이 눈매를 보면 정말 기가 막히지 않느냐? 예, 얼마나 무서운 눈매냐? 이거를 우리가 딱 단칼에 알 수 있다. 예, 자, 그래서 멀쩡하다 이거예요. 멀쩡. 그래서 지금이 말이죠. 택시를 타고 돌출 행동 중에 하나가요. 택시를 타고 국회에 딱 쳐들어갔어요. 택시를 타고. 예. 자, 택시를 타고 이제 쳐들어갔는데 이 택시를 타고 국회에 쳐들어간 것도 쇼입니다. 예, 쇼예요. 이것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건 쇼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어요. 자, 그래서 딱 가니까요. 완전히 황제 국회 이 등정입니다. 그래서 천준호 조정시 사무총장 호의를 받으면서 황제 본회의장 입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취재진들이 오늘 어떻게든 표결에 왜 오게 됐느냐, 당무 복귀는 언제 하느냐, 그리고 가결파에 대한 징계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일체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입을 열지 않고요. 그냥 쫙 들어가가지고 왜냐면 제가 해군 상병, 해병대 상병 특검법을 지금 패스트 태우는 이 표결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패스트 트랙을 태우려면은 179명, 국회 제적위원회 5분의 3, 179명이 찬성하는데 민주당이 168이잖아요. 비상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한테 SOS를 쳐가지고 나왔다 이렇게 돼 있는데 뭘 SOS입니까? 이거 보고 하니까 지가 알아서 쇼를 이제는 하러 나온 것이죠. 그래서 국회 일정을 열심히 이렇게 챙긴다. 그러니 X딸들이요. 나를 보호해달라. 이 쇼 아니겠어요? 내가 건강이 이렇게 안 좋은데도 국회 표결까지 참석한 사람이야. 재판은 1시간 20분밖에 안 했지만 그래서 재판은 대충 기피하고 재판 지연 전략을 일환으로 1시간 20분만 딱 참석하고 부인하고 이 정진상이를 끌어안고 이 최상병 패스트트랙 태우는 데는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극적인 효과. 야, 내가 내 차량도 지금 없는데 내가 이 패스트트랙 태우려고 이렇게 택시까지 타고 온 사람이야. 요 쇼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정진상. 요거 다 쇼예요. 이 정진상이. 자, 정진상 쇼죠. 예. 자, 그래서 오늘 쇼 중에 이제 돌출 행보 중에 하나가 정진상이를 재판정에서 또 법은 조금 많으니까요. 재판장한테 승인을 받고 끌어안았어요. 이 끌어안은 핵심 이유는 어디가 있느냐? 뭐 정진상이가 지금 얼마나 이쁘겠어요? 또 여태까지 입을 안 열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김용도 또 입을 안 열었잖아요. 그런데 김용 정진상 자청용백인데 최근에 김용에 대해서는요. 지금 검찰이 구형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구형을 때렸죠. 지금. 예. 자, 그래서 끌어안고 자시고 할 필요도 없어요. 정진상이는 이미 다 구형까지 다 떨어졌으니까. 그리고 이 정진상이가 아니라 김용도. 그리고 구형이 떨어져가지고 이제는 선고만 남았어요. 구형이 얼마만큼 떨어졌느냐? 김용한테는요. 징역 12년에 벌금 3억 8천만 원. 그리고 추징금이 7억 9천만 원. 자, 왜 그러냐면 네 차례 걸쳐서 대선 자금으로 8억 4,700만 원을 수수한 혐의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선고 11월 30일 날 선고만 남았고 정진상이는 아직 구형이 안 떨어졌어요. 그리고 여전히 재판이 진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딱 허가한 거, 안아준 거. 이거는 뭐냐? 야, 너 아주 잘하고 있어. 너 계속해서 입 열면 안 돼. 알았지? 끝까지 입을 닫어. 열지 마. 그러면 내가 대통령이 되면 너는 뭐 청와대 비서실장이야. 요 사인을 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무한 신뢰를 보내갖고 정진상이가 혹시라도 입열 가능성을 철저하게 예방하는, 즉 이재명의 방탄판을 치는. 왜냐하면 백현동 있는 데서 정진상이랑 이 이재명이랑 정부 공동으로 돼 있잖아요. 지금 법률상으로. 그러니까 끝까지
지금 이제 정진상이 뭐 이 선거 작업 받고 뭐 이 뇌물 받은 거 이런 차원이 아니고 백현동으로 이어지면 정진상이가 이제 핵심 범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백현동 사건에서도 절대로 입 열지 마. 이 시그널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 이재명의 이 행보 이 두 개 택시 타고 온 거하고요. 정진상이를 끌어안은 것이 100마리의 진술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메시지를 X딸들과 지지자층에게 그리고 정진상에게 주었다. 이게 저의 해석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저는 행보라고 봐요. 자, 그래서 이 최상병 특검법 태울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이제 민주당이 내년 총선까지 강공으로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강공으로 가기 위해서 역풍이 불거나 말거나 무조건하고 이균용은 딱 부결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청문회 전부 안 된다 이렇게 놓는 거예요. 그래서 강으로 가는데 그럼 여권이 강으로 안 갈 수가 없겠죠. 여권도 강으로 가야 되겠죠. 저의 이제 퍼스널리티나 마찬가지인데 저도 성격이 본래 이에는 이, 그 다음에 눈에는 눈입니다. 잘한다. 그러면은 이제 저는 상대방이 어떤 특정 사안에서 잘하는 거에 10배, 100배를 저는 잘해주고 싶어요. 못한다. 이렇게 이재명이나 민주당 같이. 그러면은 10배, 100배로 응징보복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이 근성이 잘못되기 때문에 절대 고칠 수가 없어요. 이 이재명의 근성은 뭡니까? 철저하게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거. 포퓰리즘. 요 머리가 어렸을 때부터 딱 굳어져 있는 인간이에요. 그래서 철저하게 강한 조치로 맞받아쳐야 된다. 그래서 지금 검찰에서 말이죠. 이재명 의혹과 관련해서 김만배를 재조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장동을 다시 끌어내고 있어요. 요거 검찰이 저는 아주 잘한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김만배, 저도 이제 이미 김만배 부인하고 김만배 변호인하고 전화통화한 거, 이거 김만배 동생 핸드폰에서 딱 잡았잖아요. 검찰이 이걸 가지고 이게 일당들이 말이죠. 이 가짜뉴스 이때도 다 한 몸뚱어리로 옮겼어요. 그래서 공모관계를 검찰이 캐내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또 하나 지금 이제 검찰에서 말이죠. 지금 이 김만배를 정조준해서 노릴 수밖에 없는 또 하나의 사건은 바로 뭐냐? 대장동 사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검찰이 인사가 있어가지고요. 최근에 지금까지 강백신 부장검사가 중앙지검에서 3부장 검사했는데 최근에 반부패 수사 1부장으로 옮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부패 수사 1부로 옮겨가니까 수사 일관성을 위해서 백현동 사건을 이 반부패 수사 1부로 옮겨가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냥 3부로 놓고 1부로 가서 대장동을 집중적으로 대장동 중에 이제 지금 기소가 안 된 것이 뭐냐. 428억 지분 약정 의혹이거든요. 요거는 아직 검찰이 기소를 안 했어요.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한 수사를 깊숙이 진행하겠다. 그리고 이 가짜 뉴스타파 이 허위 인터뷰 의혹 요것도 전부 다 김만배가 중요한 고리잖아요. 공동 분모. 그래서 허위 인터뷰 내용도 반부패 수사 일부가 담당하고 있는데 요거를 그대로 이 강백신 부장검사가 받아서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김만배를 지금 이제 검찰에서 다시 재조준하는 방향으로 지금 수사의 방향이 돌아가고 있는 건데 이렇게 이제 검찰이 이 대장동 428억 그 다음에 이제 허위 가짜뉴스 이 뉴스타파 요거를 이 수사에 있어서 핵심 고리 공통분모가 김만배잖아요. 그래서 이 김만배가 최근에 딱 보면은요. 자 이게 입을 살살 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입을 살살 열고 있는데 이래서 이제 검찰에서도 조금 이제 수사하는 맛이 나는 것이죠. 그래서 상당히 좋은 신호인데 지금 문제는 뭐냐. 지금 이제 처음에는 입을 딱 닫았지만은 지금은 조금씩 얘기하고 있는데 다만 진술하는 내용이 좀 바뀌고 있다. 계속. 그래서 본인이 방금 전에 했던 말도 쉽게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김만배 도망가지 못하도록 진술을 고정시키는 것이 지금 하나의 난관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어쨌든 김만배의 심경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검찰이 전공법을 쓴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지금 이제 보완 수사를 쭉 해 나가는데 1차적으로 이번에 유창훈 이 영장 판사가 뭐라고 했어요. 위증 교사에 대해서는 상당한 소명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백현동과 대북송금은 다툼의 여지가 있고 방어권을 행사되고 직접 관여했다는 증거를 찾기가 좀 어렵다. 요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영장 판사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요거를 보완 발전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요거는 좀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영장 판사가 인정한 위증 교사 여기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 위증 교사 하나만 갖고서도 실형 선고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 대북 송금 문제라든가 백현동 사건은 사안이 굉장히 중대하다는 겁니다. 사안의 중대성, 이거를 볼 때 적당히 불구속 수사로 넘어갈 수는 없고 전공법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위중교사, 지금 노은과일 그리고 자백까지 나왔잖아요. 그 담당 지금 이제 그 김병량, 이 수행비서 김진성이가 직접 자백했잖아요. 내가 위중교사 압박을 받았다 이렇게 딱. 예, 그러니까 얼마든지 실형 선고를 받아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다는 겁니다. 자신감.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위중교사에 대해서는 먼저 이 분리해서 기소 조치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대북 송금 사건과 그 다음에는 그 대북 송금 사건, 그 다음에 이제 백현동, 요거는요 그 사안이 굉장히 중대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걸려 있는 게 정자동 호텔 부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요 이 정자동 호텔 사건까지, 왜냐하면 3개 사건인데 위중교사는 빠져나가잖아요. 그럼 2개만 있잖아요. 2개에다가 정자동 호텔 사건을 저는 엮거나, 또는 김만배 신앙님의 허위 인터뷰 의혹, 이것도 다 엮어서, 이거 엮으려면 또 두어 달 가잖아요. 그런데 이제 허위 인터뷰 의혹은 그렇게 빨리, 지금 한 달 반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과연 무르익을 수가 있겠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수사가 상당한 정도로 많이 되어 있는 정다동 호텔을 묶어서 이 3건을 가지고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 정기국회가 12월 6일 날 끝나니까요. 얼마든지 체포동의안 필요 없이 그냥 밀어붙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검찰에서 그런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그래서 좀 더 지켜보고 이 검찰에서 전공법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성원을 좀 보내야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박병곤 판사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박병곤 판사, 여러분들, 박병곤이 이것도 참 나쁜 인간이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 정진상, 예, 그러니까 검찰에서 500만 원을 벌금형을 구했는데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어요. 그래서 난리가 났었는데 이 박병곤 지가 이 대학 때부터 쭉 옮겨놓은 SNS 글을 보면은 종북 좌파임을 스스로 셀프 선언했잖아요. 자, 그래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진정을 했는데 이 진정 사건에 대해서는 공남 종결 처벌했다고 합니다. 뭐 저는 법률 용어 뭐 잘 모르는데요. 이 공남 종결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냥 의혹 제기에 불과하기 때문에 별도의 법적 조치가 필요 없다. 그 정도 사안이 아니다. 그래서 그냥 검찰에서요, 혐의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해서 종결 처리한 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 사건과 관계없이 보수단체인 자유대한 호국당이 지난 8월 17일 날 대검에 이 박병곤 판사의 직무유기 이런 걸로 고발을 했어요. 이 고발은 경찰로 넘어가서 지금 수사는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정도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께 지금 이 중요 사안들 정리해서 분석을 해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또 추가적으로 지금 내용들이 많아요. 유동규가 오늘 법정에서 한 진술 내용도 있고, 그래서 계속되는 저의 방송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